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김지영입니다. 4월 30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내일은 시장이 휴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황을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일을 편하게 쉬실 수 있을지 좀 갸우뚱해집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마감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0.40% 현재 떨어지면서 1956.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73선에서 오늘 시장을 시작했었고요. 1974선까지 오르는 듯 싶더니 외국인들의 매도와 함께 시장이 힘을 급격하게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좀 커지죠. 현대차와 함께 하락하면서 지수도 탄력을 함께 잃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086억 가까이 빱니다. 12시 이후로 매도로 반전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1,000억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280억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은 0.4%까지 오르네요. 561.73포인트로 장중 고점을 찍고 난 이후로 탄력이 좀 약해졌습니다만 559선 위치하면서 560선 바로 밑에서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8억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126억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이 현재 25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수 선물 마감 때 연결하는 송병준 와우넷 파트너가 255선을 이탈하게 되면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255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지켜내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시장 매매 동향 확인해 볼까요?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600억 이상 매도입니다. 2,637억 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2,841억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현대차가 종가 기준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밀리는 것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달러당 1,033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1,031원대까지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5호를 넘어서면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오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죠. 개장 초에는 삼성전자가 올랐었습니다만 현재 1.98%까지 떨어지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1에서 2%대 하락률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와 포스코가 시장을 좀 받쳐주는 모습이고요. 네이버가 6거래일 만에 상승세입니다. 1.36% 오르면서 5호 들어서 상승폭이 좀 더 커졌죠. 74만 1,000원대. 신한지주 그리고 삼성생명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입니다. 0.8% 오르면서 48,200원대. 파라다이스가 1%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하락률이 크네요. 3%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0.7%대, SK브로드밴드는 0.6%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거래원 정보 보시죠. 종가 기준으로 많이 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크레딧 스위스에서 32,000주 지금 나오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맥쿼리 거의 매도 상위를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수 상위로 개인들이 집계가 됩니다. 키움증권 중심으로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곤 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함께 출회됩니다. 현대차가 1.49%, 그리고 기아차가 1.3% 떨어지고요. 현대모비스가 2.49% 훨씬 더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 23만 원대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견디는지 못하느냐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을 좀 좌우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신한지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기업 대출이 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상승하는데요. 0.67% 오르죠. 고가가 2% 이상 상승세를 기록한 것을 감안한다면 상승폭을 상당히 줄이면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일지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닷새 만에 의미 있는 반등, 실적과 함께 좀 나와주는 하루였습니다. 현대중공업도 확인해보죠. 조선주가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예상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많이
하향된 수치죠. 중요한 것은 실적이 발표된 이후로 방향성을 어디로 잡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반등이 나와야 할 텐데요. 4월 초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19만 원대까지 오늘 저가를 찍었었는데요. 1.7%까지 밀리면서 19만 3,500원대까지 기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차트였습니다. SK텔레콤 거래원 정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상위를 보시죠. JP모건에서 7만 8천 주, 맥쿼리에서 2만 4천 주, 크레딧 스위스에서 역시 2만 4천 주 이상 매수가 유입됩니다. 오늘 대형 통신주 가운데 LGU 플러스 그리고 KT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SK텔레콤이 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통신주에 대해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SK텔레콤의 마케팅 비용이 특히나 절감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마케팅 비용이 거의 2천억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대형 통신주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세를 띠고 있는 SK텔레콤이고요. 오늘까지 이틀째 반등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전 시황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상승폭이 안 꺾이고 오히려 상승세를 더욱더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6%까지 오릅니다. 68,7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장 변동성에 전혀 관계없이 주가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8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요. 이오테크닉스 52주 차트 확인해 보시죠. 1년치인데요. 74%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10일인데요. 작년이죠. 33,000원이었던 주가가 68,000원대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이 오늘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4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2시 51분 지나가면서 동시호가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 세우고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시장에는 관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밝혔고요.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자문팀 김병수 수석연구원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루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FMC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고 외국인들의 파생 매매가 외국인들이 이 선물과 옵션 시장의 매매에 집중을 하면서 현물이 더욱더 관망이 짙어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운데 이호금 파트너입니다. FMC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관망세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가로 갈수록 시장은 좀 더 밀립니다. 실적 호전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소처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수급이 부족한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 등으로 관망이 필요한 시장으로 전문가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하고 있네요.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급감으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이지요. 시장에 이끄는 세력이 지금 실종된 상태라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휴장을 앞두고 그리고 이어지는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한마디로 이제 특징적인 걸 정의한다면 일단 이제 수급이 좀 약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좀 작다, 이런 부분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어떤 이제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FOMC에서 이제 정책 발표 있을 거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 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 주체들이 매수를 붙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고퍼주들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쌍바닥 형태로 흐름을 보여주면서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우리나라 그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먼저 대형주의 어닝 시즌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아주 그 성적표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 5월달 되면서부터는 이제 중소형주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대형주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기대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 이번 주는 다소 여러 가지 이제 특수성 때문에 간방 불입이지만 이번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종목 장세에 화려한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조정을 이용해서 이러한 그 중소형주 종목들을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였습니다. 5월에 시작되는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 여기에 기반을 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를 골라보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자, 시장 동시효과 들어가 있는데요. 예상체결지수와 함께 마감 중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선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브랜드예요. 그리고 허윤정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 체결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떻게 마감될 것 같습니까? 네, 코스피 시장 오늘도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락 마감하면 무려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하는데요. 물론 하락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에서 좀 기분이 나쁜 것은 전체적으로 고점을 아침에 경신한 이후에 일봉상 음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쭉 밀려버렸다는 것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미 증시 상승 마감 이후에 국내 증시 상승 출발을 했지만은 이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전환되면서 정강 후약 장세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지수는 196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여전히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관방 장세가 좀 짙어지고 있다는 점, 이것이 국내 증시에서도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주된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결국 외적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외부 부분 요인들도 역시 행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나타났다는 점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 장 초반에는 순매수로 출발을 했지만 이후 다시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지금 약 1,000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3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 3일 연속 1,000억 이상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4월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오늘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1% 이상 하락하면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강세를 보였던 포스코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SK텔레콤이 2분기 이후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하락장에서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이 휴일인데 월, 화, 수 3일간의 시장을 비교하면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특별히 나아진 것도 없는 그런 시장에서 종목별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별로 움직임이 조금씩 쏠리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해드렸지만은 3거래 연속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락의 폭도 크지 않고 거래 대금도 없다면은 오늘 일단 하락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은 하락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큰 의미가 없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관망, 리딩 세력의 부재, 그리고 실적이 있는 뉴스가 동반된 종목들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흔들린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그나마 코스닥 시장은 조금 잘 버텨냈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도 소폭의 좀 음봉 마감이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559선에서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동시호가 직전에 비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달라진 움직임만 짚어드리면 셀트리온이 1.1% 이상에서의 일단 상승으로서 동시호가 진입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0.5% 상승으로서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됐고요. 서울반도체는 지금 3% 정도대의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다음이 일단 그 예상 체결 지수 흐름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플러스권의 흐름을 유지하는 종목들이 조금 많은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예상 체결 주가 흐름은 559선에서의 지금 종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추후에 확정된 종가는 다시 후에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고가고 종가가 저가로 마무리된다는 이 음봉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두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시총상위가 큰 종목을 중심으로 후반 들어서 많이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시총상위 거의 10개 종목들이 대부분 음봉을 그렸다는 점이 좀 찝찝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4월 30일 수요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950선까지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감 지수를 확인해보고 더 자세한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0.15% 빠진 것으로 나오네요. 1961선, 60선은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직전에 조금 들어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0.4%, 559.35포인트, 결국엔 560선까지는 돌파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지수 선물입니다. 0.47% 여전히 빠지고 있고요. 255.40포인트를 선물 시장은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시장 마무리 좀 자세하게 이슈와 함께 특징적인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 오늘 어떤 움직임 나타냈나요? 네, 오늘 코스피 증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쉽게도 다시 한번 하락 마감을 하면서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의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본다면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초반에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이후에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외에는 국내 증시를 이끌 만한 요인들이 없다 보니까 수급적인 불안감이 가중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물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보합권, 국내 증시가 약보합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시아 증시도 역시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업종을 한번 살펴본다 그런다면 오늘 업종별로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들을 살펴보면은 철강 업종과 통신 업종이 시장의 탑픽 업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스코를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유입되면서 철강 업종의 어떤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통신업종 역시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여기다가 기관 투자자들 역시 매수세가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간 업종들이 있으면 또 하락했던 업종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뼈아픈 게 바로 이제 우리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동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힘없이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LG전자의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 업종이었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에 기간에 수급적인 불안감이 가중됐었는데 특히 자동차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어떤 큰 의미가 없는 시장입니다. 외국인들 현물과 선물을 동반 매도를 했고 그나마 다행이다는 것은 아까 2시 50분가량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1,000억이 넘어갔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현물에서 다시 822억으로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장 마감에 동시효과의 한매가 일어났다는 점이 특징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선물 역시 마찬가지로 3,650억 정도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그쳤다는 점도 일단 하락은 했지만 하락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효과 마지막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그쳤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코스닥 시장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어떤 흐름 나타냈나요? 네, 짚어드렸습니다만 일단 종가 자체는 559.34선에서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흔들린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다행이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편에서는 좀 아쉬움은 어쩔 수 없이 남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로서 특징을 잡아낼 수 있을 텐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동시효과 이후에 오히려 30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확대시키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소폭 매수세를 축소시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14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유입시켰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확실히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버텨내는 힘이 강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특징을 짚어드리면
일단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업체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실적의 컨센서스 충족 여부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주가 차별화가 극명하게 나타났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서울반도체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는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 발표한 이후에 3%대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특징주를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면 위닉스의 경우에는 관계사에 대한 합병 소식으로 인해서 향후 실적의 큰 폭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실적과 관련돼서는 S맥이 영업 적자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슈프리마의 경우에는 호실적의 강세, 이 밖에 에버다임이나 세온메디칼도 양호한 실적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의 마무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외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고 있을까요? 아시아 증시, 상해 종합지수, 니케이 지수가 상승권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확인해보죠.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니케이 지수도 후반 들어서 우리 시장과 비슷하게 좀 밀리는 모습이 연출됐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동향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일본은행 정책 결정 회의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매수에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장중 낙폭을 축소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간망세 속에서 매도 물량들이 크게 확대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증시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 동반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 혼조장세 움직임의 장 마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동향 점검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모두 동반된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렸었는데 어떤 종목들을 주로 사고 팔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업종을 먼저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하학업종이 184억 원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유통업종이 115억 원, 그리고 통신업종이 24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음식료업을 170억, 그리고 가장 많이 팔았던 업종이 전기전자업종이 634억 원 정도 매도를 하면서 약세를 진행시켰던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총상위 움직임들 잠시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약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다가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권을 마감을 했고, 또 하나 오늘 윈도우 드레싱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포스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의 포스코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도 3% 이상 상승 마감했던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오늘 사실은 모멘텀이 없습니다. 모멘텀이 없을 때는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좀 중소형주라고 할 수 있지만은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다면 호텔 신라와 아모레 퍼시픽이 가장 눈에 띄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중국 노동절 연휴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여기서 김수현과 더불어서 한류 바람이 좀 더 강하게 불면서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관광객 수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에 호텔 신라가 오늘 3.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다 아모레 퍼시픽도 4.3%가량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KCC도 오늘 1.18% 정도 올랐었는데 건자재 사업부문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리모델링 시행에 따른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매수세를 유발하는 모습이었고요. 한진해운홀딩스는 인적 분할과 합병 결정에 따라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 상승의 특징 종목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이 나타났다면 또 하락도 나타나는 종목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이유를 살펴본다면은 결국은 실적이 부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사업 부분에 대한 균형성을 좀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대중공업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부분의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여기에다가 기존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 조선해양 엔진 사업 부분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LG전자, 어제 너무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오늘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특징 종목이 아니었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SK텔레콤,
오테신라,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내수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요. 기관은 네이버, CJ제일제당, 포스코, 오테신라 비슷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전자 관련주들을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시 24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쌍용차 같은 경우 좀 눈에 띕니다. 기관들이 30만 주 이상 어제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기관의 매도가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죠. 쌍용차가 같은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도 많이 팔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1%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2% 빠졌고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환시장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같은 경우에 연저점을 경신을 하면서 수출주에 대한 우려,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모 자산운용 오연석 이사와 연결하기 전에 환율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0.25% 오르죠. 1,033원까지 오릅니다. 일단 1,031원대에서 시작을 했다가 종가로 갈수록 상승폭을 늘려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자세한 시장 동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석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원달러 환율이 1,031원대에서 조금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도 자세하게 점검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환율 말씀드리기 전에 달러와 유로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달러와 유로가 시속 게임을 하듯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슈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여부와 20의 추가적인 통화정책 시행 여부 때문에 그런데요. 가격 결정의 주도권이 미국보다는 유로존에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 독일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유로존의 주가가 상승하고 유로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아시아 통화는 대체로 상승 마감했고요. 다만 달러 상승이 지배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개장과 함께 상승해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요. 오전장 중반 이후에 다시 좀 약한 하락세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연휴에 대한 부담으로 출하되는 달러 매물과 당국의 개입 부담 감에 따라서 포지션이 1,031.2원을 저점으로 해서요. 소극적인 관망 속에서 움직이다가 1시 반 이후에 기존의 달러 숏 포지션이 축소가 되면서 1,033.2원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러한 장 막판의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급상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낙관적인 기조가 유지되면서 딜러들 사이에서 시장에서는 1,040원대에 대한 고점 매도 전략이 상당히 좀 전반적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미국 역시 달러 지수가 급등할 개연성은 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제조 회복 역시 약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도 엔저에 따른 수출 약화에 대한 경계 심리가 사실 좀 이렇게 반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원화의 바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이 반영이 되면서 5월 환율 저점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1,021원 수준까지 낮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어젯밤 여기에 시장에서는요, 1,028원, 1,029원에서 1,020원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연휴 이후에도 성큼 눈앞으로 다가온 1,020원대에 대한 기대와 혹은 고민으로 5월 채권 외환 시장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연석 이사와 함께 환율 시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연휴를 맞아서 달러 매물이 좀 출회된 점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소폭이지만 일단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고 어떤 종목들을 주로 매매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먼저 업종에 대한 매매를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금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던 반면에 IT 부품 쪽으로는 매도를 좀 보여왔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장중에 제조 부분이나 방송 부분으로는 매수를 했습니다만 IT 하드웨어라든지 부품과 관련돼서는 매도 쪽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제 정확한 수급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닥 시장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순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타픽은 아프리카 TV가 올라와 있습니다. 29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이면서 7% 정도대의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이 밖에 내추럴 엔도텍, 파라다이스, DHP 코리아 등으로 매수세를 보였는데 일단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의 굉장히 견조한 흐름에 좀 기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DHP 코리아라든지 삼천당제약, 휴원스와 같은 소위 저만제, 인공눈물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과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보여진 점 함께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위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28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 CGN과 GS 홈쇼핑, CJ E&M과 같은 일정 부분 방송 관련된 업체들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고 휴원스라든지 컴투스 등으로도 매수세를 좀 보였습니다. 매도 종목 보실 텐데요. GS 홈쇼핑 쪽으로 외국인들은 가장 많은 매도를 보였고 이 밖에 아이센스나 파트론, 위닉스 쪽으로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역시 서울반도체가 가장 대규모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역시 실적에 대한 그 실망감이 가장 자리를 크게 잡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테라세미콘과 네페스, 파트론과 같은 일부 IT 부품주 쪽으로도 매도가 상당히 집중됐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동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물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선물이 오늘은 257선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종가로 갈수록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네요. 255.40포인트로 0.47% 떨어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와, 오늘 송변준 파트너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호재입니다. 255선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선물시장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계속 우리를 좀 궁지로 모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4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윈도우 드레싱을 좀 할 수 있었던 구간인데 대체적으로 코스피 200 10조 상위 종목군들이 사실 약세를 좀 많이 보였고요. 삼성전자가 장중 2%대 이하까지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선물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들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선물이 256포인트, 사실 뭐 255포인트 말씀하셨지만 지금 날마다 1포인트씩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에 대한 반발 지지선들이 지금 많이 이탈되고 있지만 일단 오늘 하락한 이후에 동시효과상의 삼성전자가 지금 1% 이상 지금 올라온 것을 감안해본다라면 일단 선물지수 256포인트 이후에서의 반발 매수를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부재한 속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도 시장의 좀 흐름은 좀 무겁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너무 궁지로 몰고 있고 외국인 투자들도 공격적으로 지금 시장을 뭐 아랫단을 생각하면서 밀어버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가 돌아와서 256포인트를 지지해주면서 재차 257, 258포인트 재차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좀 기대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오늘 4월 마지막 거래가 좀 안 좋게 마감이 됐는데 일단 5월 초순 거래가 좀 괜찮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만기 전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선물시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내일은 휴장을 하게 되고요. 금요일에 시장이 다시 열리고 또 긴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있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벤트,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는 아직 멀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내일은 휴일이고 금요일은 장이 열린다고 한다 하지만 거의 연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휴가 되면은 뭐 애든 어른든 기분이 들뜨게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벤트들도 많이 대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이벤트가 발표가 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휴장이 들어가 버린다면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라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리스크와 더불어서 확인되지 않는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이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연휴가 끝나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의 전략을 나눠본다면은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전략은 결국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중국의 노동절 연휴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들이 이슈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뉴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호텔신라와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다음 주 금요일에도 재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그림을 놓고 본다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유입되는 부분들이
IT 부품주였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은 조정시마다 IT 부품주의 어떤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기 전략이 아니고 장기 전략이기 때문에 뭐 한두 달 정도 가지고 간다라고 예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예상하셔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말씀해 드리면서 단기와 장기 전략으로 나누어서 내일장 투자 전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입니다. 이제 5월 들어서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는 시장이 될 텐데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전체적인 연휴를 앞둔 상황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매매 대응보다는 투자 전략을 좀 점검하는 시기로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됐습니다. 물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양날의 칼로 돌아올 가능성들도 있고요. 종목에 따라서의 실적 편차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갖고 계시거나 관심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체크는 필수라는 점 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마감 중계 함께했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증시 시장에 대한 자세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상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